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앞에서 봤던 다양한 예시들도 좋은데 이런 예시를 궁극적으로 가기 위해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도구를 알아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시각화가 있는지 아는 것부터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데이터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시각화 종류와 도구라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펼쳐질 겁니다. 파이썬 그래프 갤러리로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컴퓨터에게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할 것인데 그 요청할 때 우리 사람이 실제로 사람과 대화할 때 언어가 필요하죠. 한국말로 대화하거나 영어로 대화하거나 프랑스어로 하거나 이탈리아로 하거나 그렇죠? 그런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익히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우리는 컴퓨터에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결국 컴퓨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컴퓨터에게 쓰는 언어를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하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핫하고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파이썬입니다. 즉, 우린 파이썬이란 걸 아직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약하면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특화된 것이 파이썬이다.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시각화 그림, 갤러리를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림이 있는지 봤더니 분포, 코릴레이션, 랭킹, 페어, 이볼루션 다양한 그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맵, 플로우, 제너럴 나얼리지 굉장히 많죠. 마우스를 대시면 설명도 뜨고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1번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 퍼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게 바로 디스트리뷰션 플랫, 분포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익숙하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 각 점수에 따라서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분포 그림 그리고 이 분포 그림에 통계치를 적용하여 같이 그린 것이 박스 플랫이 대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예시로 하나만 클릭을 해보면 박스 플랫 클릭해볼까요? 네,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줄의 코드로. 위에는 데이터고 이렇게 x는 무엇을 넣고 y는 무엇을 넣을까요?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뿅 하고 등장을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박스 플랫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구나 구경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기 위해 좀 더 어색함을 덜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어떤 그림들을 그린다는 거지? 일단 사람의 시각은 전체 감각의 77%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가 되어야 이 인지를 통해 내가 이런 정보를 그리고 싶은데 이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가 등장하겠죠. 눈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일단 박스 플랫 그리고 박스 플랫을 좀 더 정교하게 옆으로 분포를 함께 표현한 게 바이올린 플랫 이런 겁니다. 플랫
설명도 되죠? 이렇게 계속 점핑이 되는데 바이올린 플랫 한두 줄의 코드로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히스토그램 기반의 정규 분포 그림, 이런 그림, 그죠? 다양한 분포 그림입니다. 이런 거 그릴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플, 여러 가지 차트도 가능하구나, 그죠? 분포의 종류에 따라서 한꺼번에 같이 표현하면 비교도 훨씬 용이하겠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코릴레이션 그림을 보겠습니다. 앞에 분포는 각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봤다면, 코릴레이션은 두 개 이상의 변수, 특히 두 개에 대해서 x축 하나, y축 하나 서로 어떻게 증가, 감소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걸 그려볼 수가 있는 게 코릴레이션이고, 코릴레이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그리는 그림이 스캐터 플랫이라고 했습니다. 그 스캐터 플랫이 여기 있고, 그 이외에 뭐 코릴로그램 아니면 히트맵 아니면 뭐 2D 덴시티그램, 커넥티드 스캐터 플랫,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쵸? x축 하나, y축 하나. x축이 증가할 때, 감소할 때 y축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무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캐터 플롯의 색상을 변경해서 다른 축을 하나 더 표현할 수도 있고, 직선을 그려서 관련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과 스캐터 플롯을 같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한두 줄이면 이런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표현도 넣을 수 있고, 설명, 상황, 다양한 색상, 직선과 함께 표현하기, 또 다른 축,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죠. 웹상에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웹상에서 흔히 어떻게 데이터가 퍼져 있는지, 그리고 각 변수가 증가 감소할 때 상대의 변수는 어떠한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또 코릴로그램 먼저 보면, 네, 대각선 축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나머지 축에는 각 변수끼리의 관계성을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한 것을 흔히 얘기합니다. 한 번에 훨씬 시각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죠? 여러 가지 그림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주로 많이 쓰는 게 히트맵입니다. 히트맵. 즉, 코릴레이션 수치를 찍기보다 실제 코릴레이션의 수치들을 표현하지 않고 농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코드 한 줄로 바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숫자를 같이 넣을 수도 있지만 통상 이렇게 농도만 표시해서 실제 x와 y의 변화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즉 코릴레이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합니다. 코릴레이션과 함께 군집화, 클러스터링의 결과도 함께 표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을 가운데 표현하는데 각 변수마다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 그룹을 묶어서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떻게 이 코릴레이션이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트맵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웹상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즉 어떤 그림이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 그것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프로그래밍 상으로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언가 심플하게 쉽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음 랭킹이라고 해서 실제 랭킹이
1등부터 꼴등까지 어떤 분포로 퍼져 있는지 그런 걸 바 플랫 아니면 스파이더 아니면 패러럴 플랫 아니면 흔히 아는 워드 클라우드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통상 많이 쓰입니다. 살펴보면 랭킹, 바 플랫, A, B, C, D, E 뭐 학점이라고 하면 학점의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바, 플랫 한 줄이면 끝납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축을 바꿀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여러 가지 농도에 맞게 다른 축을 추가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에러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에러. 그리고 각각의 빈도도 가능한데 누적 분포 전체에서 몇 퍼센트인지 이런 식으로 스택트된 플랫이라고 하는데 스택트 플랫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뷰에서 바 플랫 가능합니다. 웹상에서도 가능하죠. 앞에서 봤던 나이팅게일의 시각화 그림 그 바 플랫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 바 플랫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파이더 아까 봤던 바 플랫 마지막 내용인데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뭐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쪽이 강하고 어떤 쪽은 강하지 않은지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말로 떠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뭘 잘하고요, 뭘 잘하지 않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뭐 게임으로 치면 게임 내에서 그 캐릭터들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능력치 그런 걸 한눈에 표현하기 좋죠. 네. 많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화 그림이 가능합니다. 다음 워드 클라우드는 네, 이런 그림입니다. 즉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이 단어의 색상, 크기를 통해서 많이 사용되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댓글들을 쫙 봤는데 그 댓글들 중에서 어떤 워딩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치면 쉽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마디로 내가 댓글들을 다 봤는데 댓글들의 특징을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로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pair over whole 전체 중에서 페어로 유지된 내용들 주로 뭐 벤 다이어그램, 트리 맵, 아니면 파이 차트, 덴드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하나씩 보면 이 중에서 파이 차트 먼저 볼게요. 파이 차트는 각 카테고리마다 얼마의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파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파이 차트를 통해서 각 그룹별로 특성을 비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 대신에 덴드로그램 약간 클러스터링과 비슷한데 실제 값들 아니면 변수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코릴레이션 그림과 군집화를 같이 그릴 수 있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위에 나와 있던 군집화, 경향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빨간색으로 묶인 게 같은 그룹 뭐 회색으로 묶인 게 같은 그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아까 봤던 코릴레이션과 덴드로그램, 그룹화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을 통해 농도도 함께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수들끼리 어떤 상관성이 있고 동시에 이 변수들의 묶음은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보신 적 있죠? 집합에서 많이 쓰입니다. 두 집단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볼 수가 있고 단순히 두 개뿐만이 아니라 세 개 이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위해서 우리는 한 줄이면 됩니다. 한 줄 이렇게 그리면 쉽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볼루션. 이볼루션의 뜻은 통상 시간이 흐를 때 변해지는 변화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통상 뭐 라인 차트, 이 라인에 영역을 그린 에리어 차트, 아니면 이걸 누적해서 표현한 스택트 차트, 아니면 시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타임 시리즈, 이런 걸 통상 많이 씁니다. 일단 타임 시리즈 먼저 보면, 그렇죠? 시간이 흐를 때 특정 자산, 특정 금융 상품의 변화 볼 수가 있죠. 이런 변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각 변수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각화 그림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 어떻게 변하는지, 각 변수마다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변수마다 시간이 흐를 때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고 분리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축을 포함시켜서 히트맵과 함께 시간이 흐를 때 그 히트, 강약, 이 표현된 히트의 정도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웹상에선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별 내용의 비교, 인플레이션의 변화, 아니면 주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팔 때도 많이 시간적인 표현, 시계열 그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라인 차트. 흔히 라인 차트라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시각화를 표현할 때, 시계열을 그릴 때, 시간이 흐를 때 단순히 선만으로 그린 것을 라인 차트라고 하고, 이렇게 영역이 같이 표현된 걸 에리아 플랫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여주냐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리아 차트 아랫부분을 색칠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표현한 것도. 이 색칠을 통해서 두 개 이상의 변수 그림이 서로 관계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맵. 지도를 기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데이터를 펼칠 때 어떤 지도에 내 정보를 표현하고 싶죠? 그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버블 지도, 맵 지도, 아니면 헥스빈 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맵, 흔히 아는 우리가 지도 위에, 이런 지도 위에 내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지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지도 위에 정보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몬트리올은 어떠하고, 그렇죠? 똑같은 지도인데 여기에서 정보를 뿌리는 겁니다. 함께 여러 가지 지도 그 위치에 따라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위에 매핑을 해서 정보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는 미국 전 지역에서 어떤 실업률에 관련된 비율 한꺼번에 숫자 안 써있죠? 히트맵 형식으로 뿌렸습니다. 숫자가 안 써있어도 어두운 색이 높은 걸 표시하고 있죠? 아, 이런 지역에는 뭔가 실업률이 높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마찬가지죠? 다양한 시각화 가능합니다. C코드 하면 나오지만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몇 줄 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게요. 예. 그리고 헥스빈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좀 이쁘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더 알록달록하게 우리 이런 거 한번 이공학과면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주기율표, 화학 원소, 생물 그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실제로 결혼율이네요. 결혼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어떤 비율인지 숫자와 지역명, 농도로서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커넥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예제 중에서 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몰리는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걸 표현한 것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버블도 마찬가지죠.
버블 입장에서 위치를 표현하고 네, 이런 예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도 위에 어떻게 내가 말하고자 싶은 정보를 뿌리는가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플로우 그림, 흔히 네트워크 그림이라고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이 정보를 좀 더 함축적으로 해서 서로 어떠한 연관성, 어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펼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구경만 하면 저도 이런 그림을 종종 쓰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집단별로 아니면 변수별로 아니면 특정 지역별로 상관성이 있는 건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그리고 상관성이 높을수록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래프가 있죠. A 집단, B 집단의 교류했던 횟수 이런 걸 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도 흔히 그래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특정한 집단별로 A, B, D는 하나의 그룹이고 다른 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걸 네트워크 그림이라고 합니다. 통상 앞에서 봤던 이 덴드로그램 아니면 이러한 뭐 코드 다이어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이어그램에서 연결된 정도 이게 다 네트워크입니다. 사실은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서로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어떤 걸로 확장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아니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에너지가 어떻게 변종이 될지 변화가 될지 어떤 수요가 생길지 한눈에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죠? 시간이 흐를 때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바뀔 거야. 어떤 에너지가 연결이 되고 개발이 돼서 누적이 되고 표현될 거야. 이런 플로어가 다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 써서 이 에너지가 몇 년도에 등장을 했고 언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떤 에너지와 만날 것이고 그걸 글로 쓰면 읽기도 귀찮죠? 한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가능합니다. 관계성에 대해서 배는 브레드와 플루트 선택했고 베티는 어떻게 되죠? 브레드와 드링크 이런 선택지에 관련된 연관성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번들 저도 이 번들을 정말 많이 쓰는데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 한마디로 군집화를 표현할 때 각 군집별로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연관성 교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반적인 난리지 제너럴 난리지로 되어 있죠. 컬러,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사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고급화된 시각화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터랙티브 보면 변화가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예요. 변화를 시간이 흐를 때마다 아니면 각 변수마다 어떻게 데이터 값이 이동하는지 변화하는지 결국 세 가지의 꽃 그림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식물의 종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종에 묶인 데이터들은 과거의 각 변수마다 어떻게 관련성이 있고 어떤 변화를 묶이고 어떻게 함께 움직였는지 이런 흐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네. 기대 수명과 GDP 연도가 바뀌죠? 1952년부터 5년씩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저런 연도별로 글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보여주면 끝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이런 변화 단순히 2차원, 3차원 시각화도 이제는 움직이면서 정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치트sheet은 요약표이고 사실 이거는
시각화라기보다 흔히 이 시각화를 위해 아니면 특정한 기능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그 코드를 요약해서 표현한 거예요. 치트 CC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요약의 한 시각화 방법입니다. 한 장의 A4 용지와 같은 크기에 어떻게 정보를 뿌릴까? 그 뿌린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참고해서 책을 다 뒤질 필요도 없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지 코드만 보고 바로바로 쓸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시각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을 정리하는 거죠. 어떤 도구의 시각화 아니면 데이터 핸들링 한꺼번에 지식을 정리해서 한 장의 시각화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별도구나. 마지막 3D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차원 그림도 이제는 단순히 2차원 넘어서서 3차원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만 입력을 하면 이런 데이터가 3차원 표현됩니다. 3차원 바 플랫, 그렇죠? 3차원 그림 쉽게 그릴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화 그림을 확인해 보았고, 우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쉽게 컴퓨터에게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분포, 아니면 코릴레이션, 랭킹, 페어, 이볼루션, 지도, 플로우, 날리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화 활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쓰입니다. 변수 내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분포를 확인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다음과 같은 분포. 또는 숫자가 아니라 변수 내 특정한 범주형 값, 카테고리 값, 항목 값, 클래스 값, 그 별들마다 특정 값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시간이 흐를 때 어떻게 수치가 값들이 변하는지 예측을 하기 위한 이런 시각화 그림, 직선 그림 다 가능합니다. 또한 변수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처럼 어떤 긍정적, 부정적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수들 간의 비교, 어떤 변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변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각 분포는 어떤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확인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 종류는 사실 앞에서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렸지만 정말 많습니다. 숫자냐, 카테고리냐, 두 개를 같이 그리냐, 지도에 그리냐, 네트워크로 그리냐, 시간 변화에 따라 그리냐, 숫자가 하나냐, 변수가 하나냐, 변수가 두 개냐, 아니면 두 개의 변수인데 순서가 있냐, 순서가 없느냐, 세 개 이상의 변수냐, 여러 개의 변수냐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다양한 그래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변수가 하나일 때는 히스토그램 또는 덴시티, 분포를 확인할 거고 두 개일 때는 순서가 있을 땐 이렇게 변화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순서가 없다면 이렇게 분포를 그리거나 스캐터 플롯 아니면 스캐터 플롯과 분포를 함께 그리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일 때는 뭐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박스 플롯, 바이올린, 버블, 3D, 그렇죠? 3D의 에리아 영역, 라인 플롯 여러 가지 가능할 겁니다. 그 이외에 숫자가 아니라 카테고리 항목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냐 두 개 이상의 변수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변수일 때 바 플롯 아니면 저도 잘 모르는 뭐 와플 플롯, 그렇죠? 워드 클라우드 너무 종류가 많죠. 파이 플롯, 트리 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일 땐 뭐 벤 다이어그램 아니면 그룹핑, 네트워크 아니면 뭐 히트 맵, 스택트 바 플롯, 패러럴 플롯, 덴드로그램 종류가 이제 많을 겁니다. 동시에 숫자와 카테고리 함께 표현한다. 하나의 숫자,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카테고리 여러 개의 숫자 아니면 여러 개의 카테고리 하나의 숫자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외우지 않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기억하고 외워진 것들도 있겠지만 이걸 다 일일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이런 상황이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제가 알고리즘도 그냥 알고리즘을 다 배워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데이터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도 아까 봤었죠? 다양한 지도 표현 어떤 지도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 고민을 하는 건 제 수업이라기보단 다소 창의적인 영역입니다. 도메인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그림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림 봤었죠? 간단하게 연결하는 그림이냐 아니면 서로 연결돼서 관계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덴드로그램 아니면 히어라키컬 번들링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가 시간축에 대한 변수가 하나냐 여러 개의 변수냐에 따라서 하나만 라인 플롯으로 그리던가 아니면 두 개, 세 개 이상을 이렇게 라인 플롯으로 그리던가 그죠? 그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본 게 우리가 시각화 종류와 도구 결국 숫자냐, 문자 카테고리냐, 시간 변화냐, 관계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화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데이터의 특성, 상황에 맞게 어떤 그림이 효과적일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창의성의 시작이고 이런 표를 통해서 참고하시면서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결국 파이썬을 통해 이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컴퓨터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파이썬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라고 불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읽고 인지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각화 프로그래밍 배울 때 이런 도구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클릭을 했었죠? 코드가 나왔죠. 이때 보면 여기 뭐 import seaborn, import matplotlib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다른 좀 복잡한 그림 봤을 땐 뭐 유사할 건데 numpy, matplotlib 이런 게 있었죠? 쌍케이도 플랄리 이런 거를 뭔가 임포트 한다, 가지고 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파이썬을 쓰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결국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세부 도구. 그걸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흔히 뭐 라이브러리가 보통 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도서관에 가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이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 시각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기능이 흔히 많이 쓰는 게 판다스, 매트플라립, 시본 이 세 가지가 다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특히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고 매트플라립이나 아니면 시본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 매트플라, 시본 거의 세 개를 섞어서 많이 씁니다. 특정 하나만 쓴다기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어서 화려하게 그리고 최대한 정보를 많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한번 아까 봤던 플랄리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구나. 좀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시각화가 강하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특성이 좀 더 강하구나, 화려하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구나,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파이 차트, 이런 그림들이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3D, 그렇죠? 데모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그림들을 쉽게 우리는 임포트해서 가져온 다음에 몇 자 작성을 하면 이런 그림이 쉽게 플라팅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 포리움 같은 경우도 주로 이미지를 지도에 표현하는 데 능한 패키지인데, 인펄트, 포리움 해서 일부 맵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가 딱 펼쳐집니다. 이 위에 우리는 데이터를 찍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 이런 지도, 그쵸? 주별로 나뉘거나 더 세분화되거나 다양한 그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플랫 9, 이걸 예시를 보면 이런 갤러리 그림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담백하고 정보적으로 봤을 때 심플하고 그리는 거죠. 관련성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요약을 하면 데이터 시각화 종류란 숫자, 항목, 시간, 관계, 비교,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시각화가 있고, 이 시각화를 그리기 위해선 내 데이터의 특징,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선택해서 그림을 대는구나. 그리고 이런 시각화 종류들을 그리기 위해서 파이썬을 쓰는데 그 안엔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라는 도구들이 있구나. 그리고는 판다스, 매트플라립, 시본,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고, 조금 더 고급화된 시각화 툴로는 플랫 9, 포리움, 파이 차트, 그리고 플랫리,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서 데이터 시각화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걸 그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면 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